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 드리고 있고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최근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관심 종목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공략하실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전지 한 종목 꼽자면 포스코 홀딩스보다 이 주식 지금부터 60배 대박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무료 자료집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유망 업종 대략적으로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여러분들께 유망 업종을 100% 무료로 2023년도 안전하게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끝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2차전지 최근 뉴스 브리핑과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 최근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2023년도 가장 크게 주목받을 대장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가장 핫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력 사업으로는 기존의 철강 사업과 신규 전기차 소재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리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소재를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홀딩스에는 굉장히 큰 최근에 실적 악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9조다. 전년 대비해서 대략 50% 이상 하락했다. 50%가량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4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4조 9억 9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기 대비해서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6.7% 급감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21년엔 유례없는 철강시장 호황에 힘입어서 매출액 76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가 있다. 다만 지금은 2022년도 작년이죠. 매출 성장에도 폭우로 인한 포스코 지금의 포항 제철소 생산 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과 일회성 비용 증가에 영업이익의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급등을 쭉 했다가 거품이 빠진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대략적으로 한 28만 원 선까지는 이해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큰 급락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완전 복구 침수 135일 만에 가동이라는 내용인데요. 드디어 이러한 악재가 해소가 되고 회복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지 135일 만에 완전 복구에 성공했다. 완전 복구에 성공했다. 오는 20일부터 12개, 17개 모든 지금 현재 공장을 복구를 완료하고 정상 조업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명장들을 중심으로 물과 뻘에 잠긴 설비들을 하나하나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이죠. 포스코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 일치된 열정과 위기 극복 DNA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느끼는 점이지만 위기에 강하다라는 게 항상 느껴져요. 그죠? 포스코홀딩스 이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기대되고 있는 게 있는데 포스코가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됐네? 좀 공략해 볼까? 라는 내용을 좀 고민해 보다 보니까 다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주력 사업이었던 뭐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철강 사업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신규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돌기 시작한 거죠. 포스코홀딩스 리튬 기업 가치 3.5조 원 추정, 성장 기대란 내용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8일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38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높였다. 현재 실적과 관계없이 리튬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철강의 지금 이제 열연 가격 인상과 함께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내년 1분기부터 점차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분기 실적 우려와 별개로 주가의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리튬 사업이 진입 장벽이 높은 업스트림 사업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선점해 놓은
기업들만이 차지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 연구원은 포스코홀딩스와 리튬 생산 규모 및 일정이 비슷한 캐나다의 LAC와 비교해 본 결과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최소 3조 5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굉장합니다. 정말 포스코홀딩스의 시가총액의 거의 10%에 달할 만큼의 신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누가 따라잡을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악재를 해소하고 기대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반등에 시작했다. 저가북은 쌍바닥을 잡았던 저가북은 22만 원 선에서 벌써 거의 30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 지금 현재 해당 증권사에서 목표가로 제시한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스코홀딩스를 좀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 안전한 주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직접 찍어보셔도 공략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현재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최근에 2차전지 전기차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변화가 시작되느냐, 이렇게 2차전지 소재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만한 시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해당 국가들, 미국이 진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유럽이 진행하는 탄소 중립법 추진이죠. 간단하게만 읽어보겠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안에서만 생산한 전기차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죠. 그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유럽 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 법과 별개로 EU는 핵심 원자재법을 초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 현재 핵심 원자재법은 유럽 영내에서 생산된 리튬, 히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만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미국 내에서 배터리나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유럽 내에서 배터리나 전기차를 만들어야지만이 혜택을 주는 정책들, 즉 자국 보호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럼 이런 모습에 우리나라는 원자재 다각화를 통해서 역시나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친한 국가들이라든가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해줬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재 다각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딱 이 미국하고 유럽이 진행하는 자국 보호 정책에 오히려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이 관련 섹터가 있는데요. 그 섹터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예, 폐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 공장을 어디다 지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폐배터리 공장들이 어디다 직접 지었는 좋아요?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가 본토 안에 폐배터리 공장을 지어 놓으면 앞서서 보셨듯이 유럽이 최근에 핵심 원자재법을 진행하게 되는데 핵심 원자재법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럽 영내에서 생산된 리튬하고 히토류 등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에는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리튬을 직접적으로 유럽 공장을 지어놓고 유럽 안에서 재활용을 해서 리튬이 생산되면 이 리튬은 어느 산입니까? 한국산입니까? 한국 기업이 있다고 해서? 아니죠. 유럽산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누구로 인해서 바로 폐배터리를 통해서 나온다. 미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찬가지죠. 미국 내에서 폐배터리를 만들면 미국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국가의 보조금 혜택을 전부 다 싹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직접 나서고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추가 설립, 인디애나주 러브콜에 화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보내온 러브콜에 화답하며 성일 하이텍이 미국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는다. 성일 하이텍은 인디애나주의 2차 전지 처리 시설인 리사이클링 파트, 재활용 파트죠. 건설 설립 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이다. 향후
시장 수요 등에 따라서 미국 내 추가 공장 신설도 검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미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인디애나주는 미국 내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인디애나주에 신규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국 배터리 기업들하고도 시너지가 날 만한 가능성이 성일 하이텍이 가지고 있다. 이런 성일 하이텍이 직접적으로 미국 본토 안에 건설을 한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엄청난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도 진출해 있는 게 바로 성일 하이텍인데요. 성일 하이텍 유럽 최대 규모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공장 완공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2021년도 지금 이제 7월달 기사인데요. 헝가리 예전부터 이미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헝가리 제2 리사이클링 공장 4달 가동. 이때부터 가동이 시작합니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엔솔 등 인접 주변은 공장들의 주변에 있는 거죠. 역시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최신 전기차 배터리 피켓 해체 기술을 접목해서 5만 톤을 처리하겠다라고 합니다. 2023년 매출 1조가 기대될 만큼의 어마무시한 규모죠. 그리고 또다시 2022년도 10월달 비교적 최근입니다. 유럽 다수 업체랑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 안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혹은 전기차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현지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현지 기업들이 유럽 다수 업체랑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자체 리사이클 추진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LG엔솔과 같은 대한민국 국내 3사와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 인정받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양산 임박한 기업들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는 생산하고 배터리는 생산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사용하다가 폐배터리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 폐배터리를 어디다 처리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이 리사이클링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튬이라든가 그 이외에 니켈이라든가 다양한 원자재, 이천지 원자재들이 못 구해서 날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드렸잖아요. 그죠? 못 구해서 날리기 때문에 최대한 배터리를 완성한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가 또다시 제대로 되면 이천지 소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잘못하면 뺏기면 원자재를 뺏기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죠? 더욱더 안정적인 구조에서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리한 자리하기 위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리사이클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진출, 중국 배터리사와 협업도 시사, 메이드 인 유럽 대비. 여기 아까 나왔죠. 메이드 인 유럽을 왜 대비해야 되죠? 앞서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설명드리고 있지만 유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법하고 추가적으로 핵심 원자재법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본토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폐배터리 공장들을 지어야 되는데 폐배터리 공장들이 바로 급하게 짓는 구조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힘을 빌려야 될 것 같은데 기술력도 있는 기업들이요. 그런 기업이 바로 성일 하이텍이었다는 겁니다. 헝가리, 폴란드의 대규모 거점 보유, 독일에도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헝가리하고 폴란드는요. 삼성 SDI고 삼성 SK이노베이션, LG엔솔 같은 배터리 3사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본토에는 뭐 중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이 독일 3사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들이 거기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새롭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재 구도에서 우리가 공략해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뭐 이미 다 말씀해 드렸죠. 누구겠습니까? 성일 하이텍이겠죠. 성일 하이텍이 그 어떤 기업들보다 대장주격으로 가져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어떤 타이밍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한 새로운 법안을 유럽 내에서 발표하는 즉시 성일 하이텍 같은 기업이 크게 급등할 수 있어요.
성일하이텍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지부진 밀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주식들 제가 떨어질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집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매집하고 나면 주가에 분명히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었죠. 그래서 성일하이텍 너무나도 매력적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슬슬 똑같은 차트죠. 그죠? 신규 상장 타이밍도 비슷해요.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쭉 받고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 천천히 매집하면 이런 종목들이 대박이 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근데 여러분들 이 차트 굉장히 비슷한 차트인데요. 제가 옛날에 그거 되게 떨어질 것 같고 박살날 것 같고 진짜 위기일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은 차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 과거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하고 똑같다라는 설명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주식을 이때 추천드렸죠. 신규 상장한 뒤로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쭉 받고 떨어져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 자리에서 매집하세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실제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상승 탄력에 힘을 주었던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어요. 이번에 정확하게 성일하이텍도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똑같이 미국의 정책하고 비슷한 이 보호 정책을 펼치게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바로 성일하이텍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이런 차트에서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마다 쳐다보라고 하는 게 있죠. 뭡니까? 기업 분석 내용을 꼭 반드시 확인해라 라는 말씀드리죠. 제가 과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금감원 공시에 들어가서 요거 꼭 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뭘 보라고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맨 제일 많게 해서 보면은 맨 처음 상장하는 기업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검색 많이 하고 초기 맨 앞으로 돌아가서 1, 2, 3페이지 안쪽에 보통 있습니다. 법칙하고 들어가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요. 투자 설명서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투자 위험 요소에 들어가서 보호 예수 혹은 매각 금지 매각이라고 검색하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여기서 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통가능 주식수 등 현황입니다. 보시면 최대 주주 그리고 공모주 그리고 창장일로부터 6개월 정도 매각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확인되시죠? 실제 주식시장에 상장일 하고 나서부터 최대 주주가 만약에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주가 주식을 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보고 나머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호 예수라고 해서 매각 제한 일부러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 상장할 때 최대 주주 및 이 공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잘 가져갈 수 있었던 기관계들 많은 물량을 가져갔던 기관계들이 보통 매각 제한을 받습니다. 실제 이런 매각 제한이 언제 풀렸느냐? 보통 6개월 전후로 많이 풀리거든요. 가장 큰 물량들은요. 엎친 데 덮치경 LG엔솔 보호에서 4조 물량 풀린다는 내용입니다. 7월 27일 4조 원 물량 락업 해제 예고의 공매도가 치솟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7월 27일 날짜 보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이죠.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서 7월 27일을 정확하게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딱 그어 놓으면 어떻죠? 보호예수가 딱 풀리는 타이밍이죠. 그죠? 보호예수가 풀리는 타이밍이 외국인 비중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이거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거 보호예수가 풀려가지고 물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량을 받으면서 보호예수가 풀리고 주가 움직인 건데 실제 매각 제한이 4조가량의 물량이 막 풀린다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말 위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이 이후로 공매도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 안 나와요. 그렇게. 이제 보실까요? 정확하게 신규 이 보호예수 풀린 다음부터 공매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물량 쭉 줄어들죠. 웃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공매도란 이 주식이 떨어지길 바라는 힘입니다. 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물량이
갑자기 공매도 힘이 줄어들고 오히려 주가 상승이 나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이 LG 엔솔이라는 기업 등 이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큰 특히나 이런 대형 기관계가 참여하는 대형 외국계 펀드 자금들이 관여하는 지금 이제 이런 주식들은요. 이 대부분의 4조 가량의 엄청난 물량을 배정을 받은 이들이요. 이 4조 가량의 물량을 던지면 손실을 본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들도 다 알고 있어요. 4조 가량이 보호해수가 풀리면 뭐합니까? 그 상태로 매도를 조금이라도 던지면 거기서 여러분들 5천억이라도 던지면 주가 박살나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그리고 뭐 전면 기사에 나오겠죠. 누군가가 어떤 투자 기관사에서 갑자기 LG엔솔 순식간에 매도 문자를 던졌다. 이런 게 소문이 퍼지겠죠. 이제 그러면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고 주가가 잘못해서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다 팔지도 못했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기관계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일부러 공매도 물량을 갑자기 줄여버립니다. 공매도를 엄청 많이 하다가 그전까지 호들갑 떨다가 공매도 하락하는 힘을 갑자기 줄이고요. 오히려 조금씩 시장의 물량을 잠궈가면서 주식을 밀어 올리기 시작해요. 왜? 자신들이 이 고가에서 팔아야 되니까요. 이게 보통 신규 상장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보호예수가 풀리면 오히려 그 전후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 왜? 기관계들이 작업할 게 뻔하니까. 게다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마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니 실적 개선이니 LG 에너지 솔루션의 타이밍이 딱 호재 타이밍이 겹쳤습니다. 뭐 누가 짝이라도 한 듯이요. 그죠? 누가 짝이라도 한 듯이 지금 일정을 맞춰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너무나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죠? 물론 상황도 받쳐줬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고 여러분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러면 지금 성일하이텍 다를까요? 여러분들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식이요? 정말 엄청나게 크게 다를까요?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 내용부터 하나씩 까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내용 가볼게요. 성일하이텍의 기업 분석 내용. 성일하이텍 딱 보겠습니다. 최대한 검색 길게 해서 투자 설명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투자 위험 요소의 보호예수 물량을 찾고 싹 들어가 봤습니다. 그죠? 찾고 들어가 본 내용입니다. 요 해당 내용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딱 정리해 볼게요. 정확히 1개월 차이는 대략 4.5%, 3개월 차이는 8.4%, 더해서 대략적으로 한 14%에서 15% 정도 물량이 풀렸죠. 그러면 1개월, 2개월, 3개월 안에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낮아요? 굉장히 크겠죠. 실제 파동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성일하이텍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큰 파동이 나왔죠. 이때 당시에 올렸다가 풀린 물량들이 서서히 매각이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6개월 차에 풀리고 2.3%가량 풀리고 1년 차 저희 2023년도 7월 말에 또 풀립니다. 자, 그럼 이 세력들, 이 기관들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 가격 방어를 잘 해주면서 버티다가 지금 이 6개월 차, 딱 이 성일하이텍이 상장한 6개월 차가 됐거든요. 6개월 차인 지금부터 서서히 작업을 시작해서 최고종 목적지 언제까지 적어도 이번 연도 7월 부근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개월씩 왔다 갔다 하면 6월에서 한 대략 8월 사이까지 주가를 올려놔야지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호예수 물량을 충분히 털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일하이텍이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장만 저점 타이밍을 잘 잡아가면 지금 매집을 해놔야 우리가 이번 연도에 정말 큰 수익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면서 관련된 종목을 꼭 집중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보다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한번 조금 더 뚜렷하거든요. 보호예수 물량을 보면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한번 직접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미있는 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딱 보유 예수가 한 6개월 차 왔다 갔다 하면서 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파동으로 재료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일아이텍이 제일 좋고요. 세비캠이 보유 예수 측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꼭 세비캠하고 성일아이텍 두 개의 종목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2023년도 이번 연도 마음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추가적으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라고 설명드렸죠. 무료로 2023년도 유망업종 파일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릴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 컨텐츠 이용과 함께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 키시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속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한가릴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메인 화면이거든요.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장전시황 급등 포착제로 급등추천주인데 급등추천주에 들어가서 여기서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PDF 파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다운로드 자료집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급등 추천 종목이라든가 오늘 급등 주 갤럭시 아이스맨 상한가 같죠. 항상 잘 가는 건 아니지만 한 80% 정도의 약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자 장전시황 매일 아침에 시장 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착자료 오늘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매일매일 정리해서 해당 자료집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자료들만 보셔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회원가입도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간단한 정보만 적으셔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다양한 컨텐츠와 무료 유망 업종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